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호쌤입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통해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배웠죠. 오늘부터는 여러가지 에너지들 중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될 잠재적인 인재들이잖아요.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멋진 수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오늘도 열심히 함께 수업에 참여해 봅시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일을 하는 것은 W는 Fs라고 얘기했었잖아요. W는 일, F는 힘, S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이 힘이 중력인 경우, 이 경우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란 말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건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되죠.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층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은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속력이 빨라질까요? 예, 바로 중력 때문에 그렇죠. 이 물체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중력을 받는 동안 속력이 계속 빨라지면서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 현재 에너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얘는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공사장 그림에 나와 있죠? 오늘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대답을 보시면 높이 들어 올린 해머를 낙하시키면서 말뚝을 박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추가 있는데요. 이 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말뚝을 아래쪽으로 박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말뚝을 깊게 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말뚝을 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이 되는데요. 자, 이런 일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공급해 주느냐입니다.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이 결과 힘에 의해서 이동 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이동 거리를 한 번에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힘을 크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떤 식으로 힘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떨까요? 여기서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 추의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또 하나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위치 에너지 있었죠? 이 위치 에너지 값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가 갖게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
축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바닥에 있던 물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할까요?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체의 무게 그리고 이동 거리를 곱한 값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게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죠. 질량 값에 곱하기 지구의 경우는 얼마 곱한다고 했어요? 9.8을 곱하게 됩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은 실은 힘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mg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m은 뭐였죠 방금? 네, 질량이 되는 거고요. g는 중력 가속도라는 표현을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 9.8mh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다 mgh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9.8이라는 얘기 대신 그냥 중력 가속도 g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익숙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과 같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와 같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방금 얘기한 9.8 mh와 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발생한 위치 에너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보기를 통해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값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어떤 식으로 감소하는지, 그리고 이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일의 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 저울에 필통을 매달아 봅시다. 용수철 저울에 눈금을 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수철 저울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필통이 있는데 이 필통의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자, 아직도 우리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물체의 질량과 무게값은 서로 다릅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뭐였어요? 네, 킬로그램, 그램 같은 단위를 쓰게 되고요. 자, 무게는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뉴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질량이 1kg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존재하면은 이 질량 값은 어디에서나 1kg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무게는 다릅니다.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구에서 물체가 끌어당겨지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질량 1에다가 9.8을 곱하면은 그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9.8 뉴턴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달에서의 무게값이 되면은 이 값이 달라진다고 했죠. 자,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 9.8 뉴턴의 6분의 1이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값이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용수철 저울에서 눈금을 읽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용수철 저울에서 필통이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필통이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는 제일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한번 해볼까요? 1kg 짜리의 무게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1kg은 질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뉴턴 값으로 바꾸면 얼마 곱해야 된다고요? 네, 9.8을 곱하시면 되죠. 9.8
8을 곱하시면은 이 물체는 9.8N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통이 1kg이면 안에 필기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용수철저를 이용해서 필통을 천천히 50cm까지 들어올리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필통이 있었는데 이 필통을 서서히 들어올리는 겁니다. 얼마까지 들어올린다고요? 네, 50cm, 즉 0.5m가 됩니다. 들어올려진 높이가 0.5m란 얘기예요. 자, 센티미터는 반드시 미터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기본 단위거든요. 자, 이때 필통을 들어올린 동안 중력에 대해서 한 2를 물어봅니다. 자, 이 물체의 중력은 얼마였어요? 중력은 질량 1에다가 곱하기 9.8을 한 9.8N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되는 것이었고요. 이 무게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였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얼마 이동하고 있습니까? 네, 0.5m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물체 9.8N 짜리를 0.5m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한 일회양은 두 개를 곱한 얼마가 돼요? 한 일회양은 9.8에서 0.5를 곱한 4.9,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는데 뉴턴 미터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네, 줄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회양은 4.9 줄이 됩니다. 자, 사람이 필통을 들어 올리는 동안 필통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 증가하는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에 있었을 때는 이 기준점에서 위치 에너지 값은 제로가 됩니다. 운동하지 않을 테니까 이 물체는 그냥 이대로 있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필통이 쭉 들어 올려져서 얼마? 0.5m 이동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곧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일의 양은 발생한 에너지의 양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한 일의 양은 아까 9.8N 곱하기 0.5 얼마였어요? 4.9 줄이었잖아요. 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쇠구슬의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지금 빗면에 자, 그럼 이 빗면이 있는데요. 이 빗면에 쇠구슬을 이렇게 굴리게 됩니다. 아래로 굴러 내려온 쇠구슬은 밑에 있던 나무 토막을 치게 되고요. 이 나무 토막이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때 같은 높이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질량을 2배, 3배로 증가하게 되면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값이었죠.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가 되니까 내려와서 충돌할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 3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서 지금 추의 질량이 2배, 2배, 3배가 된다고 합시다. 자, 질량이 2배,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게가 몇 배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2배, 3배 된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 추가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 이 잠재적인 에너지도 2배, 3배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의 에너지가 2배, 3배 되니까 그 결과 추가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 3배 되는 거죠. 추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역시 2배, 3배가 될 텐데요. 이때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은 여기서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힘은 뭐냐? 바로 이 나무 토막이 갖게 되는 마찰력이 되는 거죠. 마찰력이 됩니다. 이 마찰력의 경우 여기에서는 같은 나무 토막이 계속 위치하게 되니까 마찰력이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동거리도 몇 배 되는 거예요? 2배, 3배 된다 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높이와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질량의 쇄골수이라는 조건이 있죠. 높이가 2배, 3배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2배, 3배 되는 거죠. 첫 번째 위치에서 2배, 3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시다. 이때 나무 토막이 이동하는 거리를 보시면은요, 자, 처음에는 10만큼 이동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20만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도 2배, 3배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추의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추의 높이가 2배, 3배가 된다고 합시다. 추의 높이가 2배, 3배가 되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2배, 3배 되는 거니까 추가 할 수 있는 일회항, 이것도 몇 배 되는 거예요? 2배, 3배 이런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일회항은 물체가 갖게 되는 마찰력에다가 곱하기 이동거리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뜻이 물체는 똑같기 때문에 마찰력의 값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일이 2배, 3배 된다라고 하면은 이동하는 거리도 똑같이 2배, 3배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추의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는 정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또 하나 조그맣게 그릴게요. 추의 높이와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무엇과 기준면의 무엇에 비례한다? 물체의 질량과 혹은 무게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선. 그리고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기준면으로부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자, 아까 제 물체 하나 보여드렸죠? 자, 이 물체의 기준면이 지금 제 손바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잠재적인 에너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손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바닥에 충돌했을 때에는 손바닥에 떨어질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바닥에 손바닥을 댔을 때랑 손바닥을 치웠을 때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면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면으로부터, 여기 또 나오죠. 지면으로부터 이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높이 1m, 윈 책상에 질량이 5kg 짜리 물체가 있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9.8 이게 뭐였어요? 얘가 무게였죠. 무게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 높이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였어요. 자, 질량 값 구해보죠. 질량은 무게는 질량 5 곱하기 9.8 되는 거고요. 높이는 1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이거는 49 줄이 되는 거죠. 그림과 같이 추를 낙하시켜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추가 있죠? 이 면이 기준이 될 겁니다. 이 높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나무 토막은 지금 클램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클램프와 나무 토막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있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단 추에 작용하는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추의 질량은 이 값이 되겠죠? 예, 추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비례 표시 이렇게 하죠?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은 m이라고 썼었어요. 자, m에 비례한다. 추의 위치 에너지는 또 하나 높이에 비례한다.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추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돌했었을 때 이동거리, 충돌하면은 충돌하게 되면은 클램프의 나무 토막이 아래쪽으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슉 내려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이동하는 거리, 즉 추가 한 일의 양이 커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높이에 비례한다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충돌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추의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을 물어보는 아주 전형적인 예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마찰력은 지금 나무 토막 그대로 있죠? 변한 상태가 없어요. 클램프도 달라지지 않고 나무 토막의 질량도 그대로이고, 그래서 나무 토막의 마찰력의 값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하게 되면은, 자, 우리 힘 곱하기 힘의 거리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서 이 값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동 거리에 달라지는 걸 통해 이 위치 에너지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변하지 않습니다. 4번, 5번 볼까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자, 1번, 2번 지문하고 같은 얘기예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에 한 것 같다. 그렇죠? 에너지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자, 위에 거 4번과 5번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자, 이 위치 에너지는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 즉 힘에 대해서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 곱과 같다. 이거 한 일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또 같은 지문이 되네요. 자,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지금 충돌하는 이 물체, 나무 토막은 변하지 않으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점에 있는 질량이 빠졌네요. M, 여기 M이라고 되어 있죠. M인 물체는 지면을 기준으로 10줄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놈이 지금 1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답니다. 자, B점에 있는 질량이 2M인, 여기서 미터 아니에요. 질량이니까. 2M인 물체는 지면으로부터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요놈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질량이 2배가 되어 있죠. 질량 2배. 자, 그리고 높이도요. H에서 EH, 높이도 2배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 경우에 위치 에너지가 몇 배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는 4배 되겠죠. 자, 위치 에너지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자, 위치 에너지는 저는 mgh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9.8 mh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MGH라고 외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할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었던 실험 문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쇠구슬의 질량과 높이를 변화시킨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던 이 나무 토막에 충돌시키게 되면 나무 토막이 밀려서 가게 되겠죠. 즉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를 측정한 결과를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는요, 많이 놓치는데요, 마찰력은 일정하다. 이것을 전제로 시작할 겁니다. 왜요? 나무 토막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쇠구슬의 질량과 높이입니다. 질량 곱하기 높이, 무엇과 관계되냐면은 추의 위치 에너지와 관계되죠.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요. 자, 보시면은 0.2, 0.1, 5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0.2 곱하기 0.1이 5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추의 질량이 몇 배 되고 있어요? 2배 되고 있네요. 이렇게. 자, 추의 질량이 2배 됐어요. 자, 여기서 이동한 거리 몇 배 됐어요? 네, 2배 됐어요. 자, 이동한 거리가 2배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양이 2배 됐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도 몇 배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에너지도 2배죠. 왜? 1의 양이 2배 됐으니까 에너지도 2배 가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높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0.1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동한 거리가 지금 몇 배 되고 있냐면 이동한 거리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한 거리가 2배 됐어요. 2를 2배 했어요. 그럼 에너지도 몇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배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건 안 나와있는데 밑에 건 나와있네요. 몇 배 있어요 지금? 높이가 2배가 됐습니다. 질량은 변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0.2 kg.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은요, 지금 질량이 0.2에서 얼마가 됐냐면 0.6이 됐습니다. 몇 배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곱하기 3, 3배 되고 있고요. 자, 높이도 몇 배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곱하기 2, 2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는 거리는 총 몇 배가 돼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6배 돼야 되는 것이니 5 곱하기 6 얼마? 30cm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중력 때문에 물체는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을 받는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이 물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중력 곱하기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높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조금 빨랐네요. 여러분들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